아련 이태준 1939년. 나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가 개 짖는 소리에 깨었다. 깨기는 하였으나 짖기 잘하는 우리 집 개라 이내 머지르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자꾸 짖기만 한다. 안방에서 아내가 내다보고 바둑아 부르며 달래나 바둑이는 점점 더 짖기만 한다. 아내는 나들어 좀 나가보라고 소리친다. 나는 아내들어 좀 내다보라고 대답한다. 개는 그저 지지대는 품이 누가 왔든지 무슨 일이 생겼음에 틀리지 않다. 나는 미닫이를 열고 불을 내대고 아내는 전지를 쳐들고 아랫마당으로 내려갔다. 개 짖는 소리가 그제야 묻는다. 뭐유? 나는 방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전지를 한 곳으로만 한참 비추고 섰더니 잠자코 사방을 두리두리하며 뛰어 올라왔다. 뭐유? 좀 나오슈. 뭐냐니까? 글쎄 나오세요 좀. 하는 아내는 무슨 처참한 광경이라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서 후들후들 떤다. 그러자 대문 쪽에서 웬 갓난의 울음소리가 난다. 울음소리를 듣자 아내는 얼른 나들어 나오라고 발을 구른다. 나도 가슴이 뚝딱거렸다. 나래가 보니 하얀 포대기 속에서 새빨간 어린애 얼굴이 아스러지게 우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전지를 받아 사방을 둘러 비춰보았다. 누가 이따위 짓을 했을까? 담도 없이 나무 숲으로 둘린 집 우리 집이라 아이를 갖다 놓고는 어느 구석에서든지 집어 들어가나 안 집어 들어가나 지키고 섰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 광경을 말끔 보고 섰을 것이었다. 나는 몹시 불쾌하기부터 했다. 어쩌우? 내버려 두지 어째? 하고 엿보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듣도록 크게 소리 질렀다. 당신도. 아내는 어느 틈에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내가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차한 사람이 우리의 동정을 바라는 것으로 여길 것이겠으나 우리가 무자식한 사람이라 아무의 자식이고 생기기만 하면 감지덕지 기를 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도리어 동정하는 행동 같아서 다뭇 불쾌한 뿐이었다. 어린 거야 무슨 죄요? 감기 들었겠다. 아내는 아이를 안은 채 덮을덮을 안으로 올라간다. 나는 대문 밖으로 나와 전지를 끄고 한참이나 어정거리었다. 그 아이의 임자가 나타나 아는 채 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는 계집애였다. 포대기 안에서는 새로 빨아 채곡채곡 개킨 기저귀 쉐불이 나왔고 우유로 기르던 아이인 듯 고무줄 달린 젖병에는 아직도 따스한 우유가 반이나 든 채 있었다. 그리고 융저고리 앞섭에다는 서투른 은문 글씨로 생일을 적고 특히 이달 열 하루날이 100일이라고 쓴 헝겊이 붙어 있었다. 팔다리가 가늘한 것이 묶었던 것을 끌려놓으니 버둥거리며 즐거운 듯이 주먹을 빨았다. 아직 낳은 지 100일도 못 되는 아이를 인상을 뜯어보는 것은 잔인하기는 하나 우리는 눈부터 코부터 귀 붙은 것부터 머리 생긴 것부터 덤비며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하였다. 나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누굴까? 어떤 종자인지나 알았음. 그건 알아 뭘 하고? 어떠것이려고 그럼? 그러게 왜 안고 들어와? 우리가 그냥 두고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가져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고? 추운 때 저 봐 기침하지 않게. 아이는 두 주먹을 단단히 쥐면서 기침이 날 때마다 바들짝바들짝 한다. 이마살이 쪼그라들고 눈을 꼭 감아 눈물방울이 쫄끔 올려솟더니 응아 울어댄다. 이것은 걱정거리 맞지 않았게? 아내가 저절대 울어 나간 새 나는 서너 번 울음을 달래느라고 또닥또닥해 보았으나 아이도 당치 않은 사람의 손길이 난 듯이 그냥 내쳐 울었고 나도 그냥 물건이 내려다만 보다가 입맛을 다시며 내 방으로 건너오고 말았다. 나는 아이 울음소리도 귀에 익지 않았거니와 무슨 모욕이나 당한 것처럼 불쾌해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약을 먹는다 수술을 한다 하며 애를 쓰는 것을 볼 때는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자신 혼자로도 조금만 문방구 한 가지라도 공을 들여 만지다가는 이담 내가 쓰던 물건만 임자 없이 남을 것이 쓸쓸하였고 더구나 병이나 나 누웠으면 그 쓸쓸함은 몇 배 더하였다. 한 번은 어느 관상제기가 나를 고고상이라 하였다. 고고상은 매우 외로울 운명의 관상.
입니다. 고고상이라 하였다. 나는 도리어 반동심이 생겨 어디 굳이 한번 아이를 낳아보리라 애를 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인간이 내 몸 한번 죽어지는 날 아내는 무엇이며 자식은 무엇인가? 하물며 손대접 묻히고 남긴 물건이 하상 무엇인가? 사는 날까지 도리어 자분내를 모르고, 자분내는 자식 걱정입니다. 자분내를 모르고 내 서재, 내 정원에서 무영무욕신, 영에도 욕됨도 없는 몸입니다. 영에도 욕됨도 없는 몸입니다. 무영무욕신으로 유유자적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맑은 생활인가. 난초가 기르기 힘드나 밤을 새워 간호해야 하는 질환은 없고 서화가 값이 높으나 교육비와 같은 의무는 아니다. 난초에 꽃이 피는 날 아침 바람을 기다리는 재미, 벽에 서화를 같이 걸고 친구를 기다리는 맛은 어째 인간의 복락 중에 소홀히 여길 것을 하나이랴. 자식 낙은 모르면 모르는 채 나에게만 주어진 복을 아끼고 지킬 것이지 구태여 남의 자식을 주워오는 데까지 자식탐을 내는 것은 망령된 욕심이라 느껴졌다. 이튿날 나는 곧 가까운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에서는 곧 부청으로 알리어 이날 오후로 순사와 인부 한 사람이 왔다. 나는 내 자신 처사에 스스로 놀랐다. 순사는 금시나 하러 나온 것 같았고 인부는 아이를 안고 묘지로나 갈 사람같이 끔찍해 보이면 웬일일까? 더구나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했던 정만으로도 제 혈육을 내어놓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못생긴 것 하고 나는 순사에게 명구쩍어 혀를 못본 채이고 눈까지 헐겼으나 나역 크면 포대기에 쌓여 그 이름도 없는 아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인부에게 안겨 껍신껍신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는 눈두덩이 뜨거워 옴을 감출 수 없었다. 전생에서부터 맺어진 무슨 인연인 것을 모반하는 죄스러움조차 느끼었다. 아내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내가 더욱 애처로워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감기가 된 것이다. 우리 대문관에 버려두었던 고동 안에 뜬 것인 듯 아침에는 손발이 끓고 우유꼭지도 제대로 빨지 못하면서 기침만 콜록거리었다 한다. 부청으로 가면 그게 어딜로 네 손으로 가길유? 내가 아우 아무튼 관청에 사는 일인데 을에 책임있는 설비가 있겠지. 그 감기난 학거든 보내서도 저희 어머니 알면 얼마나 우릴 모진년놈으로 할까? 저희가 더 모진년놈이지 왜 목기를 쳐지면 와 사정을 못해. 나는 어서 여러 날이 지나 이런 뒤숭숭한 기분이 우리 집에서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내에게 잠재했던 모성의식은 그 머리털 한 올이 닿을 데 없는 아이였만 그 아이를 하룻밤 옆에 누였던 것만으로도 굳센 자극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그 울음소리는 자기를 찾는 것 같고 팔이 허전하여의 방언입니다. 팔이 허전하여 무슨 무게든지 아이만 한 것을 안아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도 못해 아내에게 앵무 한 마리를 사다 주었다. 3개라도 엄마 소리를 가르쳐주고 들으라 하였다. 아내는 그들도 보지 않았다. 전에 화초가 꾸듯하면 응당 앵무에게도 정을 쏟으련만 굶기지 못해 물과 모이를 줄 뿐 조금도 탐탁해 하지 않다가 하루는 아마 그 아이가 간지 대여세 되었다. 나 걔 가 보고 왔지 하는 것이다. 걔라니? 우리 집에 왔던 애. 그러면서 눈물이 대뜸 글썽해졌다. 부청으로 가 물었더니 뭐뭐 고아원으로 보냈다 해서 그 길로 고아원으로 갔더니 거기서는 왕신이 사는 유모에게 맡겼다 해서 거리로 찾아가 보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 감긴? 아주 낫진 않았어. 그래 소아과로 데리고 가 진찰하고 약 주어서 보냈지. 잘했소 하고 무심히 그 자리를 물러섰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내에겐 난초보다 서화보다 앵무보다 한 어린애가 몇 곱절 더 귀한 것임을 나는 무시할 수가 없어졌다. 나는 여러 날 저녁 생각도 못해 슬그머니 그 고아원으로 찾아갔다. 젖먹이들은 다 젖어멈을 정해 돌려주고 거기서 노는 아이들은 모두 5, 6세, 7, 8세짜리 큰 아이들이었다. 낯선 사람이라 그들은 신기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가까워지는 아이마다 나에게 격려를 하였다. 나는 대뜸 낭망하고 만 것이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못생긴 것이다. 하나같이 골통이 기와골에 끼어 자란 박처럼 남북이 내밀지 않았으면 삐뚤고
퉁그러졌고 눈이 하나같이 머르레한 데다 힐끄배기도 한둘이 아니다. 힐끄배기는 사팔뜨기의 방언입니다. 힐끄배기도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모두 눈칫밥만 먹어 몸가짐이 진득해 보이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샛별 같은 놈, 능금 같은 뺨, 천진한 동심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죄스러우나 동물은 생각이 났다. 동물들이 새끼라면 저렇게 보기 싫거나 이쪽에 마음을 어둡게는 안 할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나 주춤거리다가 그래도 사무실로 가서 어린애 하나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좀 깨끗이 생긴 아이면 갓난 것을 갖다 기르고 싶다 하였다. 사무실에서는 매월 금음날이면 유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월급을 타러 오니 그날 와서 골라보라 하였다. 나는 고아원에 갔던 것, 금음날을 기다리는 것, 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하였다가 합당한 아이가 없으면 아내의 심정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까 하였다. 금음날 나는 부지런히 나섰다. 아내는 어디 가느냐 물었다. 좀 볼 일이 있다 하니 자기도 곧 나갈 터이니 일찍 들어와 있으라 하였다. 어디 가느냐 물으니 그저 몇 군데 나가볼 일이 있다 하였다. 이런 문답이 일시 먼저 나온 나와 나중 나온 아내와는 이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만난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는 나에게 그때처럼 서로 모안해 본 적은 없었다. 또 그때처럼 서로 마음이 엉겨 본 적도 없었다. 나는 억지로 허허 웃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골라보기 시작하였다. 내가 꿈꾸는 샛별눈, 능금 뺨은 하나도 없다. 점심때가 지났어야 그 아이, 우리 집에 왔던 아이도 나타났다. 나는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아이에게 서먹했다. 그러나 어느 아이보다 얼른 들여다보고는 싶어졌다. 아이는 그새 딴 아이처럼 자랐다. 아니, 한 보름째 이렇게 자랐나? 아이는 방실방실 웃었다. 나는 아이들을 무슨 물건이나처럼 고르고 썼던 내 자신을 얼른 후회하였다. 여보, 아내는 내 눈치만 보았다. 얘만한 아이도 없나 보? 그러게 내가 뭘 했디까? 하고 아내는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으니 유모들을 좀 달라고 한다. 유모가 주기는커녕 실죽에 돌아서 아이를 안은 채 사무실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아이는 제 아이처럼 바짝 쫓아간다. 나는 그 유모가 제 아이도 둘이나 있다는 여자가 애정해서 그러는 줄만 알고 크게 감탄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맡았던 아이가 없어지면 8원씩 받는 월급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알고는 그 아이가 더욱 불쌍한 생각이 나 우리는 대뜸 뜻을 정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명록을 보니 그 아이는 이미 내 성을 따라 윤가로 되어 있고 이름도 우리 동네 아연정에서 아자를 떼어다 아련으로 되어 있었다. 내버려진 아이는 발견된 그 처소가 원적지가 되고 그 번지의 호주의 성을 따르는 규정이라 하였다. 그래, 아련인 성만 내 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원적도 이미 내 주소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허황은 하나 인연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아내는 아련을 안고 나는 아련을 안은 아내를 데리고 부부 동반으로 산보 나갔던 것처럼 고아원을 나섰다. 참, 얘 100일날이 지났네. 그럼 그래도 그날 내가 왕십리로 가보았어. 이 드레스 스건 모자 스건 그날 내가 사다 준 건데 하는 아내는 눈물이 다 글썽해진다. 우리는 바로 화신으로 왔다. 한 번도 들러본 적이 없는 어린애 용품 파는 데로부터 올라갔다. 이게 모두 연극 같다면 나는 우리 인간사 치고 연극 같지 않은 게 또 무엇이냐 하고 싶었다.